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술의 대식가입니다. 인터TV의 이 전술 콘텐츠죠. 전술의 대식가가 기존에는 저희가 얼굴을 가끔 내비친 적도 있고 또 전술판을 활용해서 설명한 적도 있는데 지금부터 좀 포맷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나와서 만담을 하면서 전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좀 인사드리고 왔는데 인터풋볼의 김대식 기자입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이제 인터풋볼 김대식 선배와 함께 저는 포포부트의 백현기 기자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전술 콘텐츠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위주의 리뷰를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또 예측 콘텐츠도 한 적이 있는데 또 가장 핫한 콘텐츠죠. 최근에 또 클린스만 호이의 두 차례 평가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건 저번에 이번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네. 좀 클린스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그래서 좀 대해서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좀 페루전을 좀 복귀해 보면은 좀 중원 문제가 조금 많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클린스만호가 저번 3월에 평가전이 두 차례가 있었고 이번에 6월에 평가전이 두 차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3월의 평가전은 사실 클린스만호의 첫 경기지만 사실상 이 벤투호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첫 번째 이 클린스만호의 평가전은 이번 6월의 평가전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원하는 입맛대로 선수단을 뽑았고 또 그에 맞는 좀 전술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6월 평가전에서 페루전을 봤을 때도 제가 취재를 부산을 갔었거든요. 확실히 그쪽에서 가서 봤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점은 좀 중원에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원에서 뭐 정우영 선수가 수술 여파로 부상으로 빠지면서 네. 이제 원두재 선수나 그다음에 이제 박용호 선수 둘 중에 하나 선수가 정우영 선수를 어떻게 좀 대체해 줄 것인지가 좀 관건이었는데 조금 그걸 그냥 선수 교체 이게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나 후방에서의 또 밸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원 문제가 조금 두드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 황인범과 원두재가 나왔잖아요. 4-4-2 포메이션을 했는데 어쨌든 정우영 선수가 빠진 자리에 원두재 선수가 이 수비형 홀딩 미드필더 그리고 짝으로는 황인범 선수가 나섰는데 사실 저는 약간 포지셔닝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은 이 한 명이 올라갔을 때는 한 명이 뒷공간을 커버를 해주고 혹은 뭐 좌우 간격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리 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포지셔닝을 강조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저는 중원에 있어서는 좀 간격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밸런스가 좀 안 잡힌 공수에서의 밸런스가 너무 안 잡힌 황인범 선수 너무 올라가 있고 그렇죠. 원두 선수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중원하게 너무 벌어지는 네. 이런 문제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점 장면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올라갔을 때 원두재 선수가 뒷공간을 커버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 상하 간격도 굉장히 좀 벌어진 상태도 있었지만 후반 들어서는 이 원두재와 황인범 선수가 페루에 좌우 전환할 때 굉장히 좀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처음 맞춰보는 조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중원에서의 두 선수가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위치 선정이 세부 전술이 좀 잘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의 이번 좀 평가전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물론 선수의 말하신 대로 선수의 호흡의 문제도 있겠지만 감독이 결국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3월에도 그런 문제가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너무 중원에서의 간격이 벌어지고 3선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근데 결국 그런 과부하가 이번 6월에도 똑같이 이어졌다.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전 때 딱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좀 수정이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좀 보완할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술적으로는 이 중원에서의 위치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또 선수 활용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사실 특히 페루전 같은 게 안현범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이제 선발 이제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는데 사실 안현범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이 뽑을 때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굉장히 저돌성이 좋은 선수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페루전에서는 안현범 선수를 살짝 변형 3백에 살짝 풀백의 위치에서 조금 더 중앙으로 돌아서 빌드업에 관여시키는 이런 그렇죠.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실
물론 선수를 활용하는 거는 감독의 이제 선택인데 안현범 선수의 장점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활용 자체가 너무 아쉽다는 거죠. 안현범 선수 좀 더 올라가고 공격적으로 해야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후방에서 머물다 보니까 안현범 선수의 그렇게 단점이 오히려 좀 부각되고 그렇죠.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또 실점 장면에서도 안현범 선수가 솔직히 수비 미치는 현장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고 그리고 제일 아마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두 경기 경기를 딱 보여줬어요. 아 내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에서 에이스가 될 수 있고 또 미래에도 내가 에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확실히 대표팀에서는 조금 뭔가 아쉬웠다. 이게 뭔가 팀에 녹아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인 그런 장면에선 번뜩이는 장면이 맞아요, 있었지만 맞아요. 팀 자체에 완전히 녹아들지 녹아드는 못했다. 느낌은 전혀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했고 이강인 선수 혼자서는 승리를 만들 수 없다 했는데 그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것도 조금 아쉬웠다. 그렇죠. 특히 이강인 선수가 특히 이강인 선수를 측면에 많이 좀 고정을 시켰거든요. 네. 뭐 스위칭, 뭐 황희찬 선수랑 스위칭 하거나 뭐 이 선수 이렇게 스위칭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측면에 두면서 솔직히 이럴 때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는 주변에 동료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네. 뭐 서로 측면 선수가 윙백이 올라와 준다든지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가 좀 더 와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라이커와 이렇게 연계 플레이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 혼자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해서 크로스 올려주면 그걸 이제 뭐 스트라이커들이 그냥 받아놓는 너무 단순한 패턴의 공격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딱 공감을 하는 게 이 대표팀과 클럽팀은 다르잖아요. 어쨌든 클럽팀은 하나의 철학을 갖고 꾸준히 시간만 주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맞아.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대표팀은 지금 소속팀에서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100% 조합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마요르카에서 물론 측면에 뛰고 있긴 합니다만 마요르카에서도 굉장히 측면에서의 연계를 좀 중시하는 전술을 익숙하게 플레이하는 이강인 선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대표팀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안현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서의 파괴력 있는 돌파 그리고 3-4-3 포메이션이나 3-5-2에서 윙백에 더 특화된 선수니까 아무래도 저는 백포에서 안현범 선수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 우려가 사실 실제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선수 활용법을 100%를 하고 있냐에 대한 의문점도 남았던 게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클린스만 감독이 뽑은 선수들이고 K리그를 보면 본인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코치진과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정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뽑은 선수를 본인이 활용법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이제 벤투 감독이랑 어떻게 결국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벤투 감독은 선수를 뽑아놓고 과감하게 일단 쓰진 않았거든요. 네. 본인의 훈련을 그 파주 NFC에서 훈련을 통해서 본인의 전술에 확실히 이 선수가 적응을 한 뒤에 이제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거보다 확실히 가감하긴 했지만 선수 활용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혹은 뭐 이런 사례들을 들었는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려고 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뭐 이기재와 안현범을 동시에 투입했다는 것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업이잖아요. 아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굉장히 모호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그게 경기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왜 이 선수를 뽑았냐라는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활용법 중에 하나가 홍현석 활용법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홍현석 선수의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TV에서 2번이나 이제 다룰 정도로 좀 홍현석 선수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홍현석 선수가 저희가 말씀드린 좀 이재성 선수에 좀 가까운 선수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지성 선수처럼 좀 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줄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홍현석 선수를 쓴 거는 삼선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게 썼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황인범 선수랑 비슷한 역할을 좀 같이 맡긴 것 같은데 사실 홍현석 선수에게 그런 역할도 조금은 맡긴 건 아쉬웠다. 그렇죠. 홍현석 선수도 좀 더 2선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수인데 너무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만 조금 했었던 것 같고 사실 빌드업에 있어서 코어 역할을 해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윤활유 그러니까 패스를 받아서 원터치로 툭툭 이렇게 풀어주는 템포가 좋은 선수인데 사실 홍현석 선수의 그런 장점도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막 보이진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웠던 많이 기대했던 선수인데 많이 그렇게 좋은 장점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이었던 건 아마 서령호 선수랑 박용호 선수인 것 같아요. 그나마 물론 박용호 선수는 뭐 인종차별 논란이 있긴 했지만 박용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장점, 울산에서 보여줬던 장점들을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서령호 선수는 확실히 저는 데뷔전이 아닌 선수 같았어요. 아 맞습니다. 예.
변형 3백에서 이제 빌드업 해줄 때 플레이나 그다음 황희찬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버래핑을 나가는 타이밍도 좋았고 네. 순간적으로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는 움직임도 그렇죠. 좋았고 중원에서 가담해주는 순간적으로 가담해줬을 때 이제 역습을 지원해주는 그런 플레이라든지 확실히 서령훈 선수는 대표팀에서도 계속 꾸준히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그렇죠. 이걸 좀 확인했던 엘살바도르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루전과 엘살바도르를 통틀어 봤을 때 저도 딱 두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박용우와 서령훈 선수인데, 그러니까 K리그를 꾸준히 팔로우업하는 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선수들이 활약하는 건 그다지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서령훈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놀라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엘살바도르전과 같이 언더래핑 능력이 굉장히 좋고 결국에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 혹은 뭐 월드컵 예선을 할 때는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어떻게 퍼야하느냐가 결국의 관건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합스페이스 침투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기 위해서 서령우 선수의 이 언더래핑 능력 그리고 공격 가담 능력이 굉장히 엘살바도르전에서 좋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견민재 선수랑 김영건 선수가 이번에 뭐 부상 그다음에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못 왔는데 박지수 선수랑 이제 정승현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박지수 선수의 개개인 두 선수의 개개인의 경기력은 저는 그렇게 특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 특히 박지수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은 김영건 선수 이제 어쨌든 뭐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부동의 주종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럼 김영건 선수랑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력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결국 조직력을 봤을 땐 가뜩이나 저희가 벤투 감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후방에서 참 빌드업이 안정화됐다는 거거든요.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공격적으로는 조금 답답했던 경기가 있을지 몰라도 최소 후방에서는 안정감이 맞아요. 탄탄했단 말이죠. 네. 뭐 김영건 선수,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 그다음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딱 삼각형이 그렇죠. 정말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황희범 선수까지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이번 두 번의 경기에서 특히 페루전 같은 경우 압박이 좀 더 강한 페루를 딱 만나보니까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너무 불안하다 이거죠. 맞아요. 물론 선수들이 구성이 바뀌었고 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호흡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 그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감독이 정해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 디테일이 조금 아직은 너무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네. 특히 4경기 동안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빌드업 장면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벤투 감독 때는 어쨌든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정우영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내려와서 맞아요. 3명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이 사실상 뭐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약간은 그런 면이 이번 클린스만호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물론 뭐 전술적인 차이는 당연히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맡았던 게 1차전 페루전에서는 원두재 선수였고 엘살바도르전에서는 박용우 선수였는데 그다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받아주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후방에서 빌드업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센터백 2명으로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중원에서 조금 더 전진을 시키더라도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약간 좀 생략하는 그런 빌드업을 조금 구사를 했는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겠죠. 사실 이게 뭐 결과적으로 괜찮게 나온다면은 성공한 전략이고 맞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확실히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다. 그 삼각형 벤투에서 김민재, 김영권, 정우영으로 연결되는 이 삼각형 라인이 사실 이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한 4년 동안 근 4년 동안 불안한 적이 있었나? 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거의 없었거든요. 순간 불안한 적이 있지만 경기 내내 이제 네. 문제가 됐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 공간, 포켓 공간에선 거의 내주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간격이 유지가 잘 됐다는 뜻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클린스만의 4번의 평가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약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또 물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건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돌아오고 이제 정우영 선수까지 그쵸. 돌아온 이제 9월까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나머지 선수들로 봤을 때는 확실히 너무 불안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너무 공이 측면으로 전개되고 그쵸. 너무 측면 위주 공격 패턴이 너무 많이 나왔다. 중앙에서 2선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좋은 선수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3월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를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 정도에 프리롤하게 두면서 또 이강인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중앙에서 공격적인 게 장면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는 중앙이 불안하다 보니까 측면으로 공이 전개되고 너무 측면 위주의 공격.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도 조금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거기서 이제 3자 플레이가 나오든 부분 전술이 나오든 이래서 좀 하프 스페이스 확실하게 공략하는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측면으로 공이 전개됐을 때 단순히 측면 플레이가 안 되다가 이제 결국엔 크로스로 의존하는 좀 너무 단순한 그런 패턴의 공격이 나오니까 좀 답답하고 팬들이 보기 답답하고 그렇죠. 또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공격 축구도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네. 많이 솔직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엘살바도르를 보면서도 네. 엘살바도르 정도의 팀은 또
더구나 엘살바도르가 최근에 경기 최근 전적이 굉장히 안 좋고 네. 저희도 엘살바도르도 1군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 팀을 상대로 어쨌든 첫 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건 선수들이 제일 아쉽겠지만 보는 저희도 어쩌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벤투 그렇죠. 감독이 저희의 네. 기대치를 좀 더 많이 올려놨고 네. 물론 클린스만 감독은 좀 부임부터 좀 얘기가 많았었지만 그래도 엘살바도르 정도는 특히 홈에서는 좀 확실히 좀 잡아줬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엔 방향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결과지만 물론 4경기 동안 4경기 모두 홈이었고 그리고 못 이길 상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팀 다. 물론 콜롬비아와 우루과이는 우루과이는 조금 좀 더 강한, 수준이 맞아요. 높은 팀이긴 하지만 근데 첫 승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팬들이 약간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월에는 확실히 좀 저는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고 아, 생각해요. 네네네. 혹시 손흥민 선수를 이제 측면이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크 쓰고 또 이강인 선수와의 공정도 생각보다 잘 됐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두 네. 선수를 가운데 중앙에서 어떻게 공정시킬 것이냐. 근데 손흥민 선수를 좀 더 한 1.5선에 두고 이강인 선수를 약간 2.5선에 두면서 두 선수의 이제 상황 간격을 좀 더 벌려두니까 두 선수의 공정이 잘 이루어졌고 확실히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축구를 하겠다. 네. 그리고 수비 라인을 더 높이 올리게 벤투 감독 시절에 비해서 확실히 더 높이 올리겠다. 이런 축구를 좀 보여줬는데 그게 6월이 되고 나니까 뭔가 이게 오히려 역행하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월에 보여줬던 문제를 이제 6월에는 본인의 선수들을 본인의 단점을 보여줬던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본인이 선수를 뽑았지만 본인이 보여줬던 단점을 그대로 보여줬던 오히려 더 그 단점이 부각돼 보였다는 게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확실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클리스만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 것이냐. 네. 벤투 감독은 저희도 이제 알잖아요. 물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빌드업 축구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런 축구를 어쨌든 하면서 이제 팬들이 이제 알고 있죠. 아 벤투 감독은 이런 축구를 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봤지만 벤투 감독이 클리스만 감독이 아니, 어떤 축구를 그러니까 공격 축구를 맨날 얘기는 하지만 네. 이게 뭐 조금 아쉽다 이거죠. 뭔가 이게 석체가 딱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저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엘살바도르전이 끝나고 아직 승리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이틀 뒤에 바로 축구협회에서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벤투 감독 때는 확고하게 뭐를 하고자 한다는 철학을 애초에 심어두고 갔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만약에 결과가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더라도 평가 지표가 그거에만 있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런 비판보다는 나는 뭐 주도하는 축구를 하겠다.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만약에 지더라도 평가를 그 안에서만 이제 받게 됐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게 없다 보니까 되게 제가 느낀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비판받을 여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평가 지표를 하나 이제 만들고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두루뭉술한 인터뷰도 괜히 오해를 사게 되고 좀 비판받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도 좀 괜한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굉장히 좀 자신만의 기준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클린스만 감독과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랑 인터뷰한 걸 올려줬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위르겐 클럽 감독의 그런 리버풀을 계속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그런 축구를 하고 싶다. 근데 사실 클럽 감독의 축구가 정말 디테일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렇죠. 1선 최후방 또 그렇게 라인을 거의 뭐 하프라인까지 올리면서 축구를 한다면은 이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 되거든요. 경기장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선수들의 간격을 정말 잘 조정해줘야 그렇게 해야 압박이 이제 결국 양날의 검처럼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안 갖춰져 있는 그렇죠. 듯한 너무 느낌을 주고 네. 또 아까 말하는 대로 두루뭉실한 인터뷰, 뭔가 추상적인 인터뷰도 사실 벤투 감독은 되게 딱 할 말만 딱딱딱 해줬지만 그게 맞아요. 필요 없는 말이 없었거든요. 네. 딱 알맹이 같은 말만 해줬고 자기가 어떤 팀 오늘은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수들의 오늘 골 결정력이란 게 아쉬웠다.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기 너무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사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쉽다 이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우승을 1월에 있을 아시안컵 우승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지금 정도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완성도를 보여준다, 조금 많이 걱정되긴 하죠. 네. 더군다나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세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 다 좋은데 그렇죠. 지금 아시안컵에 이 정도의 팀으로서는 이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 많이 아쉬운 거죠,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황금 코어 라인 세대를 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근시안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목표가 아시안컵이잖아요. 아시안컵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9월에 한번 네. 원정을 하고 이제 11월 어디서 할지 봐야겠. 11월에 그렇죠. 한번. 아마 12월에는 아마 K리그 선수들로 한번 매번 했긴 했거든요. 근데 네. 할지 안 할지 봐야겠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1월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 한 4-5경기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완전체로 할 수 있는 거는 야 5경기 만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많이 걱정되죠. 네. 그 어쨌든 4번의 평가전은 사실 뭐 초창기니까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과도 결과지만 방향성만큼은 제시했어야 한다. 이런 좀 아쉬움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근시안적인 목표는 부임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시안컵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아시안컵이라서 관심이 많이 쏠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또 아시안컵을 어쨌든 확실히 저희 팬들 입장에서도 바라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도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특히 벤투 감독도 처음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가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탈락한 여름이 그때부터 확 달라졌거든요. 맞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또 지금 조금 여론이 지금 살짝 이거 진짜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벤투 감독보다 좋은 감독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싹 튀어쓰는 것들이 아시안컵에서 더 강해지면은 부임 내내 힘들 거예요. 맞습니다. 북중미까지 정말 월드컵 가기 전에 네. 계속해서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걸 깨기 위해서는 결국 아시안컵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야 지금의 완성도는 좀 많이 걱정이 된다. 그렇죠. 물론 완성도는 시간이 어쨌든 해결을 해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건 대표팀 감독 그리고 사단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컵까지 굉장히 좀 완성도 있는 팀을 꾸려 나가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이제 전설의 대식가 다음 콘텐츠로 계속해서 또 대표팀도 팔로우업 하면서 알찬 전술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